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을 쏘아 올리다의 저자 황정아 박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오늘은 저자로 출연했기 때문에 그냥 황정아 박사님으로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책을 보면 어린 시절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누가 고향을 물어보면은 여수라고. 여수입니다. 네. 네. 근데 여수에서 배 타고 1시간 반 들어가면 있는 안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전교생이 10여 명밖에 안 되는. 여수도 아니고 여수에서 여객선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여천군 남면 안돌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분교였거든요. 여안 분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최근에 그 드라마 졸업이라고 알아요? 졸업이라는 드라마는 알아요. 정려원 학원 선생님 두 분. 거기 남자 주인공이 그 위하준이라는 배우인데 네. 그 배우가 출신이 그 완도군 소완도라고 완도에서도 한참 또 지금은 육지가 저 다리가 연결됐던데 하여튼 그 시골이더라고요. 분명히 위하준은 그 소완도에서는 제일 유명해진 사람. 거기 가면은 아마 섬 곳곳에 뭐 플랜카드라도 붙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무슨 섬이라고요? 여수의 안도예요. 완이 아니고 안. 안도. 하나날 안자. 안도. 그 안도의 주민들은 황 박사가 거기 출신이라는 걸 알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플랜카드 붙어 있어요. 제여 안도 향후의 삼촌님들께서 그 네. 여객선에 제 사진 걸려. 여객선 여수항에서 안도로 들어가는 여객선과 여수시 곳곳에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 안도 출신 국회의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입성 이렇게 있어요? 네 여러 군데 붙여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렇구나. 제 배를 타고 이제 섬에 들어가시려면 제 사진이 붙어 있는 플랜카드를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가야겠는데요? 한번 가야죠. 시간 내서. 언제 한번 갈 거예요. 그 네. 안도에도 곳곳에 지금 제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 이렇게. 아니 진짜로 말만 하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교에는 플랜카드 붙었을지 모르겠다.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모교에도 붙지 않았을까? 붙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모교 출신 아니 전남과학고 출신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 처음이니까 붙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건 뭐 별로 안 신기한데 안도에 진짜로 붙어 있군요. 네. 예. 배에도 꼭 붙어 있고 저기 섬에도 곳곳에 붙어 있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지난 다음에 가지 말고 지금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 현역일 때 현역일 너무 때 늦지 가야죠. 않게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안 그래도 한번 오라고 이제 그러니까. 오시라고 막 계속 얘기하시고 계세요. 네. 근데 1시간 반이나 배를 타면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 안 안도는 힘들어요. 섬이 커 아니면 작아? 섬은 작아요.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러고 그냥 마을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섬에? 마을 2개. 마을 2개. 동거지와 서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수 안도에서는 되게 짧게 살았고 주로 잘한 거는 뭐 경북 울진에서 울진, 초등학교, 네. 부구 초등학교, 중학교. 부산에서도 뭐 살았잖아요. 부산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았고. 잠깐 살고 네. 울진에서 살고. 울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을 했었고 그리고 여수에서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을 한 하고. 2년 반 살았어요, 여수에서. 아니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제가 아는 황정아는 여수 애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여수 출신 애라고 저는 딱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던 건데 이 책을 읽고서 내가 모르는 황정아의 성장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 면을 보여주려고 쓴 야심찬 에세이 별을 쏘아 올리다. 이 제목은 누가 정했습니까? 몇 개 안이 있었고요. 제가 고르긴 했어요. 별을 쏘아 올리다를 처음에 누가 제안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잘 만들었어요. 맞는 네. 잘 지은 것 같아요. 부제는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네. 그 어릴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교육,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에 혜택을 못 받고 자랐는데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는 뭐 타고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즐거웠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 있잖아요. 일단은 책 좋아했고, 네, 책을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성실했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 잘 따라갔고. 너무 모범생적인 대답이네. 아니 실제로 너무 모범생이었잖아. 책 좋아하는 거는 YG랑 닮았는데 뒤에 두 개는 별로 안 닮았네. 별로예요. 네. 이 책의 추천사를 4분이 썼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안 읽고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분이라서 그 분은 이제 빼고요. 읽고 썼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김상욱 우리 책걸상 출연하셨던 그 물리학자, 요즘도 TV에 계속 나오시는 그분, 그리고 강양구 여기 있는 YG, 그리고 궤도라고 하는 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뭐 유튜브랑 뭐 이것저것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김상욱 교수님이랑 궤도는 사실 셀럽이죠. 거고. 셀럽에 가깝죠. 강양구는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꼽살이 들어간 아니죠. 강양구 기자도 셀럽에 들어가죠. 아 셀럽 아니고 네. 저 약간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 처음에 황정하 박사가 추천사 요청을 했을 때 일단 내가 추천사를 쓸만한 깜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별로 너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책에도 도움 안 되고 황정하 개인한테도 도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책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좀 안 쓰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또 약간 그 동기 길을 살려는 목적인지 황정하 박사가 아니 써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읽고 이제 썼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딱 책이 나오고 보니까 약간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추천사 4명 아주 잘 썼어요. 아니 글은 잘 썼는데 추천사 이거 두 번 주기는 추천사 쓴 4명 중에 레벨우가 너무 떨어지는 거지 지금. YG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다 나머지 세 분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유명하지 않을 뿐. 네. 그 황정하 박사 나무위키 페이지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나무위키 페이지에 가면 추천사 쓴 분 4명이 쭉 나오는데 다 링크가 있는데 강양구만 링크 페이지 없다며. 그건 우리 12살 동거인도 네. 근데 아빠는 왜 나무위키가 없냐고. 그게 이제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나무위키 있고 없고가 좀 유명한 사람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인가 봐요. 그런 거야. 그래서 딱 우리 집 일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황정하 박사 나무위키를 황정하 박사 그 첫째가 만들어준 거래요. 네. 그 제가 얘기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맞아요. 그 얘기가 책에 나오지. 책에도 나옵니다. 책에도 나오지. 그죠? 네, 너무 감동받았죠, 제가. 너무 바쁠 때인데 12월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영입 제의를 받고 나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한 2달 정도 스쿨을 한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1대1 면담을 다 하고 그래서 다 이제 해보는 게 좋겠다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인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늦지막히 딱 일어났더니 우리 첫째가 엄마 선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밤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위키 페이지를 하룻밤에? 내가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원래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몰라요. 다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다 이제 정치인들은 다 나무위키 페이지가 있어.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제 거가 제일 길어요 지금. 나 12살 동거인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어. 네가 만들어야 네가 만들어야 된다. 된다. 아빠 나무위키가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가 네가 만들어야 만들면 돼. 된다.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친구는 딸이 만들어줬대. 넌 뭐 하는 거니? 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되게 어려워 그거. HTML 코드로 해가지고 다른 거 다 이렇게 따다 붙여야 돼. 되게 내가 고쳐보려고 하니까 되게 복잡하더라. 근데 그 사실 저도 못 만들고 저도 나무위키 페이지도 없고. 네. 근데 그걸 고등학생이 할 수 있어요. 원래 만들 줄 알았대요? 아니요. 공부하면서 만든 저 때문에 거죠. 찾아보면서 한 거죠. 찾아보면서 나무위키 만들기 방법을 다 공부하면서 한 거예요. 그 심지어 그 만드는 방법도 공부하고 내용을 채우는 것까지 다 하룻밤에 했다고요? 하룻밤만 해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천재인데? 그 일화를 접하면서도 이렇게 물론 이제 가족들끼리니까 당연히 가족끼리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지만은 약간 존경받는 존중받는 이런 건 약간 또 다른 거잖아. 그런데 황정하 박사는 가정에서 뭐 아이들한테 약간 좀 존경받는 그런 엄마인가 봐. 오, 그렇지. 너무 감사한데 오늘 들은 멘트 중에 제일 감동이야.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실제로 약간 그런 느낌이 근데 분명히 받았어요. 엄마가 애들하고 많은 시간 놀아주고 못 보내죠. 지금 같이 전혀 안 못 했을 보내고 거란 있죠. 말이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거는 비결이 뭐예요 또? 그것도 딱히 비결이랄 게 없는데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 분명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아이들하고 어쩌다 한 번이라도 가령 뭐 1시간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놀아주고 혹시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 글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밀도가 깊게 1시간을 네. 놀더라도 진하게 그게 놀아준다 중요하다는.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1시간에 같이 있으면 계속 잔소리하고 숙제는 했냐 빨리 씻어라 막 맨날 싸우게 됩니다. 아니 별로 존중 정경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단 30분 있더라도 왜 숙제를 안 해놓고 노는 것이냐 이렇게 맨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안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나무 위키 페이지를 왜 만들어 준 거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잔소리가 그 나갑니다. 나무 위키의 그 서술 중에 뭐 아이들한테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뭐 이런 거 혹시 안 적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다행히. 아니 그리고 보니까 그 사진도 정말 그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쓴 티가 나는 어마어마하게 페이지야.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페이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초안을 딱 만들고 짠 했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간 거죠. 그 업데이트도 지금 그 딸이 계속 딸이 계속 그때 그 즈음에는 했었었고 요즘엔 안 하고 있죠. 요즘 못 하고 그 즈음에 딸이 딱 지금 고3이죠. 고3이에요. 고3이 지금 엄마 나무 위키 만들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고3 그거 하고 있으니 내가 또 잔소리를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지금. 그 YG는 나무 위키 페이지가 없고 JYP도 없지만 책걸상 나무 위키 페이지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책걸상을 죽이는 것 같은데. 그 황정아 박사한테 YG가 사전에 요청한 게 있죠. 네. 그 청취자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 세 권 골라와라. 그 청취자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세 차례 정도에 걸쳐가지고 그때 당선된 정치인들을 이제 모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책이 없어가지고 책 읽는 정치인이라는 특집으로 이제 맞아, 그분들이 즐겁게 읽었던 책들을 이제 가져오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황정아 박사한테도 우리 청취자들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법한 책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일단 뭐 크게 뭘 찾아볼 시간이 지금 거의 정말 눈 걷을 수 없이 바쁘거든요. 좀 전까지도 지금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 간담회 하고 왔는데 노동조합이랑 아무튼 지금 분초를 다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뇌리에 남아있다 싶은 거로 그냥 그렇죠, 정강석가까지 그냥 들고 왔는데 한 두세 권 얘기하셔가지고 네. 첫 번째 책은 제가 책걸상과의 첫 번째 인연이었던 랩걸 랩걸.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네. 나무 과학 그리고 사랑 호프 잘한. 네, 이거를 제 걸로 쓴다 그러면 우주 과학 그리고 사랑 뭐 이렇게 그 제목으로 책 한 권 써요 다음에. 다음엔 그걸로 쓰겠습니다. 우주로. 근데 랩걸은 뭐 우리가 이미 1시간 넘게 방송을 했어가지고 그럼요, 여러분. 자세한 얘기 언제 했냐면 저희가 찾아봤는데 2017년 4월 10일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책걸상 초창기 때 완전 황정아 초창기 박사가 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책걸상 아무도 모를 땐가? 많이 모를 때. 우리 2017년 17년 1월부터 시작했나? 시작했으니까. 야. 문 열고 얼마 안 됐을 4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 게스트 요즘은 사실 우리가 연락하면 웬만하면 다 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라 그래도 그게 뭔데요 하던 시절에 설명해야 되고 그때도 내가 기억나는 게 황정아 박사님한테 그 초청 드리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을 보내요. 오디오 클립이 뭐냐, 뭐고, 책걸상은 뭐고, 뭐 어떤 식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이런 거 구구절절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고등학교 동기인 거 알았으면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는 바람에. 정말 그때 예의 바르게 황정아 박사랑 그때 랩걸 방송한 다음에 실제로 랩걸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과관계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아니 인과관계 있다라고 우겨도 돼요. 왜냐하면은 딱 타이밍이 우리 방송이 나간 다음에 별 반응이 없다가 별 반응이 없다가 랩걸에 대한 아하.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즈음부터 황정아 박사한테도 막 여기저기 요청이 많이 오고 안 저한테도 왔어요. 이제 랩걸이 워낙 책이 잘 돼가지고 랩걸의 추천사를 제가 단독으로 썼거든요. 혼자. 그 뒷페이지에 전면이 제 단독 추천사로 그랬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류의 책들의 추천사를 많이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 과학자나 뭐 여성 뭐 이런 것들로 혹시 책걸상에 나와서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책걸상 덕택이죠. 제가 은덕을 갚아야죠. 근데 어쨌든 랩거리 책이 잘 되면서 황 박사도 약간 이득을 봤다. 네임밸류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벌써 만 7년 만 7년이 넘었는데 외모는 똑같은데요? 그때랑 느낌이? 감사합니다. 똑같으신데 외모는. 별로 고생 안 했나 본데. 그럴 리가요. 책에 보면 되게 개고생한 걸로 돼 있던데 별로 안 늙어서 아니 반갑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엄청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랩걸 책 궁금하신 분들은 2017년 4월 10일에 올라간 옛날 저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 좀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책은 뭐 소개할래요? 뭐 추천? 두 번째 생각했던 책은 바로 내리어 떠오른 거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그리고 부제는 자폐는 어떻게 질병에서 축복이 되었나, 꿈꿀 자유. 강변천 선생님이 번역한 건데 되게 두꺼운 책이요. 네.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가 이 책 제목을 전에 말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를 특별히 이게 떠올리는 뭐 계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주변에 자폐인이 주변에 딱 있다거나. 자폐인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우리와 좀 다른, 그러니까 지능이 약간 지적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 이런 아이가 있는 제 친구도 있고 네. 그렇게 조금 다른,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을 우리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냉장고 엄마라는 단어였거든요. 차가운 엄마가 아이한테 자폐를 만든다라는 게 초창기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게. 네. 초창기 처음에는 그랬었죠. 네네. 지극히 그런 비과학적인 게 통했던 사회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사회가 감당했어야만 했나. 그런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서 이제 과학으로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전 세계가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적인 해결 방안이 생겼다는 것에서 그 지나간 어떤 최초에 발견된 질병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해법들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폐가 지금은 병이 아님을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병이 아니라기보다는 뭔가 엄마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병이라고는 지금 스펙트럼이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때는 냉장고 엄마 결국 이제 충격적이죠. 엄마의 양육 방식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다라고 차가운 생각했고, 부모의 양육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자폐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엄마를 하고. 되게 탓하고 해서 많은 엄마들 울리고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인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그래도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폐를 이제 하나의 정체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범주로 보고 그 원인을 좀 추적하려고 하는, 그리고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계기 또는 과정, 그리고 역사,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큰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추천하고 싶은 책은 뭡니까? 세 번째 추천하고 싶은 책 제목은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 이 책은 명왕성을 처음으로 탐사한 과학자들의 실제 이야기. 아무래도 제 배경에서는 이 책이 매우 감동적이죠. 이건 언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이 2020년 10월 13일 푸른숲 출판사.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도 이 책의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PI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전체를 이끌어갔던 과학자인 앨런 스턴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공감이 갔던 책이죠. 아마 해제를 제가 해제를 한 박사가 썼습니다. 썼었죠. 네, 이 책을 해제를 저한테 뉴 호라이즌스의 성공가 이 책을 써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추천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감동했다고요? 해제. 해제. 추천사. 추천사랑 해제는 다른. 오케이.
해제는 분량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케바케인데 아. 되게 두껍게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또 다른 책들에 보면 해제를 맨 뒤에 이렇게 넣어서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그렇죠, 되게 그렇죠. 맨 앞에 제가 먼저 나와요. 이것도 감동이었어요. 황정화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가 이만큼 되게 길게 썼는데 그 다음에 본문이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황정화 내가 쓴 책인 줄.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위성을 만들고 있는 과학자 입장에서 평생을 헌신한 어떤 우주 미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남긴 책이거든요. 저는 기록을 남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게 책을 쓰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또 아쉬움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미션하고는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자로서의 커리어는 일단 단절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과학자로서의 경력은 여기서 잠깐 멈춤. 잠깐 멈춤일지 길게 멈춤일지는 잘 모르는 아무도 거고. 모릅니다. 네. 인생의 경로를 제가 여기에 서 있게 될 줄은 작년까지는 몰랐거든요. 뉴 호라이즌스 새로운 지평을 향한 여정. 지평을 향한 여정. 네, 이게 뉴 명왕성 호라이즌스. 탐사 얘기라고요? 명왕성 탐사선 인공위성, 그러니까 우주선의 이름이 뉴 호라이즌스예요. 새로운 지평선. 걔는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그 명왕성에 가 있죠. 얘가 거기까지 갔어요? 명왕성에 그 갔죠. 멀리까지? 2006년에 출발한 명왕성이, 그러니까 명왕성 탐사선인 뉴 네. 호라이즌스가 2015년에 명왕성에 도착합니다. 9년 9년의 걸려요? 비행 걸려서. 그러니까 보통 탐사선 하나를 만드는데도 한 10년 걸리고, 근데 명왕성은 태양계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지금- 가는데도 오래 걸린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명왕성이 빠졌잖아요. 뭐 어디 그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에서 행성 빠졌잖아. 지위에서 행성의 빠졌죠. 지위를 박탈당했죠. 네. 나 사실 지금도 모른다 그거. 행성의 지위는 뭐 어떻게 아니 하면 그래서 어떠시고. 그 프로젝트 당사자들은 좀 되게 많이 아쉬워했겠다. 가는 중간에 출발하기 직전인가 그때 출발하기 직전에 그 세계 천문 연맹에서 국제 천문 연맹이라고 IAU가 있는데 그 이제 학술 대회에서 이제 명왕성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행성의 지위를 단독적으로 주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명왕성을 행성의 지위를 주려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작은 소행성들을 다 줘야 될 위치에, 그러니까 발견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비슷비슷한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원래 행성이 되려고 하면 본인의 중력, 가지고 있는 중력으로 주변의 도로를 다 깨끗하게, 궤도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다른 애들과 궤도가 겹치지 않아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작고, 그래서 주변에 비슷한 애들이, 무게가 비슷한 다른 행성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게 어차피 발견을 하면 하게 될수록 우리가 애초에 알게 되던 과학적 지식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과학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곧 사실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학하는 마음 중에 뭐 언제나 이게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그게 의심하는 과학하는 태도가 필요하잖아요. 네. 과학하는 항상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또 어딘가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무언가도 진리? 또 있기는 또 있죠. 네. 의심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네. 의심하는 게, 그러고 보면 기자하고 과학자가 공통점은 의심하는 직업이라는 게 그렇죠. 있네요. 항상 네. 저도 늘 제가 이제 과학 강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요?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네. 과학자가 되기에 좋은 품성, 과학자가 되려면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학자의 삶이 매일매일이 실패하는 삶이에요. 어차피 제가 어떤 미션을 설계하든 어떤 보드를 설계하든지 간에 이게 제가 설계도 그린 대로 한 방에 성공하는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설계도를 그렸다 하더라도 수만 번 반복 실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하고, 한 번 실패하고 안 됐네 싶으면 내일 다시 하면 돼요. 그 실패를 잘 실패하는 게 과학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 근데 하여튼 그 뉴 네. 호라이즌스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안 봐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진짜 우주선이 9년 날아가야 되는 그 먼 곳에 있는 그 별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 뒤에, 그러니까 만드는 데까지 하면 26년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리고 또 감동적인 포인트, 제가 해제에도 썼는데, 그러니까 위성이 거기 도착했죠. 그럼 데이터를 내려 보내기 시작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까지 합치면 30년짜리 프로젝트예요, 이거. 그 그러니까 한 명의 과학자가 전 커리어를 걸었다고요, 지금. 30년이면. 그 걔는 지금도 명왕성에 있어요? 아직도 데이터를 보내와요? 호라이즌스가 아직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직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는. 하여튼 간 다음에는 도착해서 거기서 거기 또 있는 일할 거예요. 거예요. 네네네.
참 멀리도 이사 갔다 걔는. 그러니까 위성 프로젝트 자체를 기획한 게 2002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가 있고 지금 2024년이고. 황 박사의 책 별을 쏘아 올리다에 보면 우리도 그런 우주 프로젝트 이런 거 좀 해야 되고 할 기회도 있는데 막 정부에서 잘 못해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뭐 놓치고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네, 매우 크죠. 그런 우리 이야기들도 많이 민족이 적혀 있더라고요. 원래도 이렇게 자원을 잘만 배분하면,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잘 정렬을 잘 해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민족임에 분명한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시점이죠. 그러게요. 네. 저희가 3권 추천드렸더니 랩걸,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뉴 호라이즌스 이렇게 이제 3권을 추천했는데 또 괜찮은 공통점이 다 어쨌든 과학하고 관련된다. 그렇네요.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떠오르는 공통점으로는 다 번역서다. 아 지금 한국인 저술가 중에는 뭐 딱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봐요. 되게 이런 거 이제 추천 부탁하면 아니 그 과학책 한국인 저술가 3명한테 추천사 받아놓고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다가 심지어 직업이 정치인이잖아 지금은. 그러면 약간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한 권쯤은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책을 좀. 아니 뭐 강량구의 강한 문학, 과학이라든가. 강량구의 그거는 개념 우려 읽었습니다. 저. 아이, 개념 우려 어디서 읽었지? 프랑스에 있는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다 진짜 읽었어요. 읽었어요? 내가 그 두꺼운 책을 들고 갔어요. 오 감동이다 이거는. 예. 왜 읽었어요? 그때 랩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그리고 무슨 책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책이 한 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사들고 갔어요. 나 책 많이 썼어요. 그래, 그때는 한 권인가 그랬는데. 아니 그게 제일 좋은 책이라고 좋은 했겠지. 책이라고. 아무튼 제일 좋은 책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사들고 공항에서 정말 오래 대기한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 여기서 인성 나오는 거잖아. 그러게. 개념으로는 읽었는데 여기 우주날 씨 이야기는 안 읽었잖아. 그 숫자가 그렇네.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한국 의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겠네요. 그럼요. 예.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하여튼 되게 이제 문학 같은 것도 우아하게 이렇게 문학 작품도 하나 넣고 뭐 그랬어야 한국 작가도 넣고 이렇게 그런 보통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예? 배려를 하는데 근데 그냥 직진인 거야. 진짜 아니, 내가 좋았던 책만 지금 아니 골라온 근데 거야. 황 박사가 소설을 소설을 되게 소설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읽고 추리 소설도 많이 읽고 네. SF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그것까지 다 이렇게 스펙트럼 하기에 시간이 없이 그냥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해가지고 그냥 평소에 내가 평소에 진짜 탁 좋아했던 떠오르는 책. 거 그냥 천상 과학자인 거지. 네. 떠오른 왠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떠오르는 맞습니다. 책이 셋 다 과학책인 거야. 그러게요. 근데 나는 걱정이 되는데 4년간 어떻게 버틸까.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은 잘 되니 이런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실제로 적응은 잘 되세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놀라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 보통은 이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에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래야 되는 직업이 되었잖아요. 원래 그럴 필요가 없었던 직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들의 신의가 저한테 보여지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 그 한 표 한 표의 무게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어서 큰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김상욱 교수가 쓴 추천사에 이런 말 나옵니다. 과학자 황정아도 최고였지만 정치인 황정아도 최고일 거라 기대한다. 네. 많은 최고죠. 분들이 너무 감사한 추천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YG나 JYP도 매우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잘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뭐 또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이상한 거 잘못하고 있으면은 바로 전화를. 왜 이러셩 이러고 이보셩 이러고 이제 연락을 이제 아니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4년 정도 후에 이제 황정아 박사가 이제 다시 과학자의 길로 돌아갈지, 아니면은 좀 더 이제 4년 동안 좋은 정치를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제 해야겠다, 아직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할지는 뭐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은 어쨌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별을 쏘아올리다 개정판 같은 게 좀 약간 그 정치인 황정아 이야기가 좀 덧붙여가지고 나오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여성이 훌륭한 여성 과학자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훌륭한 여성 정치인까지 되는 사례는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황정아 박사님이 개척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존재감 없었던 고등학교 동기 아니에요. 아무튼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저도 비슷한 느낌 받은 게 이게 이제 일정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이제 분량도 좀 얇고 내용도 조금 이게 이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좀 길게 쓸 시간이 없었어요. 하다 멈춘 것 같아가지고 뭐 개정판이 좀 애매하면은 그냥 새로 아예 새로. 요거 사실 2권으로 나눠야 되는 책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의정 활동하면서 책을 쓰는 거는 좋은 책을 쓰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후진 책들은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되게 많이 내고. 근데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바쁜 와중에도 메모는 조금씩 계속 남겨라.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좋은 책에 굉장히 그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책 방송 진행자로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바빠도 책 읽을 시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책을 못 읽는다. 뭐 왜요? 이러면은 뭐 너무 바빠서요. 뭐 안 바쁠 때는 언제였으며. 그럼 책 읽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한가해서 이 책을 읽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책을 읽을 시간을 만들어서 읽는 거죠. 세상에서 YG가 제일 한가한 거지 그거. 1년에 막 100몇십 권을 읽는데. 하여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좋은 책 우리가 이 책 GPT라고 요새 새로운 별명 GPT예요? 생겼거든요. 좋은데 그 별명? 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런 책이 필요하다. 이런 용도로 내가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무슨 책을 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책 GPT가 바로바로 답하거든요. 심지어 고등학교 동기잖아요. 물어봐가지고요. 꼭 저 이상한 사람 한 민원인 100명 만나서 듣는 것보다 때로는 책 한 권 딱 보면은 이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책 읽는 또 국회의원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네. 책 처방 의뢰하면 책 처방 좋네. 책 처방 우리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네네. 책 처방 알죠. 의뢰하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저 황정아 의원님이 의뢰하신 책 처방 의뢰 해결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대전 유성구 암흑의식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저 여의도에 있는 그 한 300명 되는 그분들 중에 좀 책 읽는 사람 뭐 독서 모임을 좀 하든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문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들이 다 한 번씩 책걸상 출연도 하고 뭐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 독서 문화 창달을 위한 뭐 이런 상임위는 어디야? 문체부? 문체부지, 그런 문체부. 쪽인 문체부, 네, 네. 문체위. 아무튼 하여튼 황 박사님이 평소에 한국인들이 과학에 관심 없고 한국의 정치인들이 과학에 너무 관심 없고 푸대접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많이 가졌잖아요. 똑같이 지금 한국의 문제점 중에 너무 책 안 읽고 책 읽는 문화. 출판 문화 출판 시장 다 죽어가고 문해력 떨어지고 아이들은 그게 다 문제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사실은 또 그 두 개가 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책을 많이 과학이랑 책을 많이 떨어지는 읽어야 거죠. 이게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게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과학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거고 그런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또 제도도 바뀌고 맞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네. 아니 우리 제가 해피 국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여의도에서 세상에 불만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황정아 박사님 모시고 별을 쏘아 올리다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 얘기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오지랖 좀 부려가지고 기대 막 우리의 바람도 막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랩골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러게요. 바닥에서 지금 네, 이공계 쪽 지망하는 여학생이나 남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꼭 사서 손에 쥐어주면 저는 괜찮은 독서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요 책 읽은 아이들한테 할 말이 있어. 야, 황정아 박사는 이 상황에서도 책 읽고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안 하니라는 생각이 떠오르실 텐데 그 말은 하면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해. 애들이 이 책을 보면서 느낄 거야. 아, 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황정화 박사님 바쁜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만에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